주말이 되면 친구들 또는 가족들과 함께 삼삼오오 모여 노래방에 많이들 가실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노래방들은 지하에 위치해 있거나 방과 방 사이 통로가 좁아서 불이 날 경우 대형 인명사고가 날 확률이 높은데요. 소방시설과 안전설비는 과연 잘 되어 있을까요? 긴급구조 119에서 확인해 보시죠. 지난 5월 부산 강서구 지하에 위치한 노래방 입구에서 새카만 연기가 올라옵니다. 손님이 없는 낮 시간에 일어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던 화재. 하지만 좁은 내부와 불에 탄 사고 현장은 위험했던 순간을 말해주는데요. 지난 5월에만 전국에 15건의 노래방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노래방 화재의 42%는 여름철인 6, 8월에 집중되는데요. 주로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좁은 방에 전자기기들이 놓여 있어 여름철 높은 습도와 먼지들로 인한 화재가 많아지는 것. 위험하죠. 과연 그 위험성은 어느 정도일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습도를 90%로 올린 뒤 브라운관 모니터에 전원을 넣자 불꽃이 피며 피어오르는 연기. 실험을 시작한 지 3분도 안 돼 불은 순식간에 기계 전체로 번집니다. 가연성 물질이 많아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사고 위험이 높은 노래방. 이처럼 밀폐된 공간에 좁은 방이 다닥다닥 붙어 있음에도 많은 노래방의 안전관리 시설은 미비합니다. 대학가에 있는 한 동전 노래방. 동전을 넣고 노래를 부르는 작은 방 10여 개가 붙어 있는데요. 불이 들어오지 않는 비상등과 비상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화재 시 초기 진압이 가능한 소화기나 스프링클러도 보이지 않는 상황. 노래방처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대피로와 초기 진화가 가능한 소방 설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락 공간의 대표 주자 노래방. 즐거운 여가 생활을 즐기는 장소인 만큼 업주들의 철저한 안전의식이 요구됩니다. 지난달 29일 새벽, 산을 올라가는 여성이 흉기에 수차례 찔려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피해자의 목 부분에서 출혈이 있어가지고 혈흔이랑 몸에 묻어 있어서. 그리고 연이어 터진 또 다른 사건. 부산에서는 대로변에서 50대 남자가 길을 가던 여성 2명을 강목으로 공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그 몽둥이로 그 얼굴 쪽을 가격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유를 이렇게 물어보니까 본인들도 왜 맞았는지 이유는 좀 모르는 상태였고요. 상당히 놀라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바로 묻지마 범죄. 끊임없이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 날이 갈수록 더 잔인해지고 흉포해지고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는 최근 연달아 발생하며 사회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지만 이유, 원인, 동기도 제대로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벌건 대낮에도 이어지고 있어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 길에 가다 보면 사람이 무섭지. 진짜 사람이 무섭다고. 나도 피해자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죠. 왜 이런 일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혼자 생활하거나 사회적 연결고리가 없거나 또는 현재 직장이 없거나, 그러니까 축적되어 있던 불만이 하나의 촉발 요인으로 작동이 되면 그 누구라도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공격 행위로 일어나는 이른바 좌절 공격 패턴이. 뚜렷한 원한 없이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묻지마 범죄. 정부는 CCTV 추가 설치와 범죄 취약 지역에 대한 방범 순찰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 중인데요. 이러한 대책으로 묻지마 범죄가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서울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한 명이 심장이 멎은 아이를 발견합니다. 애기가 아파요. 애기 감기예요? 약간 토하고 있고요. 허리띠는 아닌데 갑자기 눈이 돌아가고. 아이고. 당시 현장에는 6명의 보육교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등만 두드릴 뿐 별다른 조치는 없었는데요. 응급처치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구경만 하고 있어요. 구급대원이 오기까지 7분. 결국 아이는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어린이집에서의 안전사고,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경남 김해에선 생후 7개월 된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하반신 2도 화상을 입는 일이 있었습니다. 원인은 아이를 씻기던 보육교사가 물의 온도를 맞추지 못한 탓. 17개월 된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베란다 문에 손이 끼는 사고도 있었는데요. 대처가 늦은 탓에 결국 아이는 손가락을 절단해야 했습니다. 안전사고는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전기는 잘못 사용하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평상시 어린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인지시키며 젤리나 사탕을 먹다가 기도가 막히는 사례가 많으므로 큰 음식물을 먹을 때에는 쪼개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해부터는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이 의무화되었지만 교육을 제대로 받는 교사는 드문 실정. 선생님들이 다 연구소이기 때문에 그러면 따로 하시는 안 수강할게요. 게다가 이론 위주로만 교육을 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의 안전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선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강화되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긴급구조 119였습니다.